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또 강제적으로 되게 강제 장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요 근래 들어 2차 전지가 좀 잘 움직이고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진짜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하나?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근데 좀 2차 전지는 이게 실적이 뭐 개선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2차 전지 진짜 성장성 있는 거 맞아? 옛날에 한참 또 2차 전지 잘 갈 때 또 한번 얘네들이 보여줬던 과거 전적이 있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2차 전지를 보면 좋을지, 또 2차 전지를 투자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부터 남겨드릴 텐데, 사실 뭐 2차 전지 안에는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재, 얘네들도 소재, 장비, 뭐 전고체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렇게 해서 막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지금은 양극재가 좋고 리튬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산업과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는 뭔 작은 이슈만 던져줘도 그거 물고 뜯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어떤 걸 보면 되는지 남겨드릴 텐데, 일단 2차 전지. 근데 왜 체스님은 2차 전지를 원래 저를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과거 에코프로가 막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저 그때 진짜 사람들이 2차 전지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다들 2차 전지 없어요? 막 이때 저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저 그때 2차 전지 욕만 하고 다녔거든요. 진짜 2차 전지 망해라 맨날 이렇게 말할 만큼 2차 전지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야.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미래의 기대를 크게 끌어다 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 주가는 기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미래의 기대를.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끌어다 쓰면 그때부터는 과열과 투심으로만 움직이는 약간 도박판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차 전지와 지금의 2차 전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미래의 기대감을 아직 끌어다 쓰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2차 전지 미래의 기대감은 뭔가? 제가 2차 전지, 솔직히 아무도 2차 전지 관심 없을 때부터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 다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차 전지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차의 색이 너무 강해요. 그냥 사람들이 2차 전지 하면 전기차.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세계를 벗어나야 그래야 2차 전지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단순하게 리튬 가격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투닥거리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면 그건 기술적 반등일 뿐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데이터 센터랑 연결되는 ESS 관련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옛날에는 전기차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보조 배터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2차 전지잖아. 약간 이러면서 전기차의 색을 벗어 던지고 데이터 센터와 ESS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차례 밸류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끝인가? 라고 하기에는 저는 2차 전지,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정말 좋게 본다라고 말했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데이터 센터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2차 전지를 정말 좋게 봤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던 2차 전지의 핵심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음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여기에 대한 걸 좀 집중을 했을 때, 이제 그러면서 등장을 했던 게 로봇이었죠. 이때도 이제 로봇에 AI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로봇에다가 뭐 고급류 넣는다던가 경유, 등유, 휘발유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로봇 뒤에도 배터리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처럼 커다란 배터리를 달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처럼 청소 한 바퀴 돌면은 충전기로 돌아갑니다. 뭐 이러면 사실 좀 상용화가 좀 어렵겠죠. 결국 그 로봇 뒤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 이슈로 인해서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져야 된다. 즉 2차 전지가 추가적인 미래의 기대감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커졌을 때, 그게 로봇이에요. 자, 그러면 로봇만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가 등장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죠. 옛날에 컴퓨터가 없고 윈도우가 등장을 했을 때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시대로 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새롭게 한번 바뀌었던 게 뭐였죠?
구글,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애플이 나오면서 아이폰,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즉,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등장했을 땐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항상 개발되고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 또한 하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로봇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로봇은 옆에다 두는 거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스마트폰에서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비전 프로를 개발한 것도 있고 삼성전자 XR 같은 것도 있고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즉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AI 소프트웨어를 정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차세대 하드웨어에 대한 이슈들이 저는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AI 소프트웨어를 잘 돌리기 위해서 그럼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 AI 정보를 모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전력 케이블 꼽아야 되고 거기다 배터리 만들어야 돼.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안정화를 위한 이슈들이 작년 올해를 주목했다면 이제 이 다음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다 치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우리가 주사기 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라이터에 기름 채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배터리예요. 2차 전지란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단순히 2차 전지는 전기차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들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미래의 기대감을 아직 끌어다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는 UAM입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상용화 이런 것들을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도시망공형 모빌리티라고 하죠. 저는 날아다니는 택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UAM에 대한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에 UAM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결국 드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드론이라던가 날아다니는 택시에 들어가는 것도 항공유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배터리가 들어가죠. 즉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 그 다양한 하드웨어에 맞춤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통해서 중국의 배터리 성장률과 배터리 점유율이 높잖아요. 미국은 그걸 억누르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지금 ESS 좋대. 리튬 가격 올라갔대. 앞으로 실적 좋아질 것 같다던데 이런 관점으로만 2차 전지를 보기에는 아직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산업에 대한 매력을 얘기를 한 거라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의 지수와의 흐름을 따라가요.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고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니까 반도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따라서 붙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결국 특수한 메인 섹터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로봇 섹터가 지 혼자 막 잘 나가 봐야 코스닥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긴 좀 힘들어요. 약간 그런 거랑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엄청 잘 가고 자동차 관련주가 엄청 잘 가도 코스피 지수 자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코스피가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섹터가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원래는 제약바이오였는데 2차 전지가 껴들어오면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2차 전지를 투자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딱 그런 것만 생각해요. 앞에 산업 이슈, 제가 막 말해줬던 그런 좋은 얘기들만 듣고 그래? 2차 전지 듣다 보니까 진짜 좋네. 나중에 2차 전지 엄청 그래. 제 말대로 가면은 나중에 막 다 전고체며 뭐며 이런 거 하면 지금 2차 전지 장기 투자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같이 봐야 돼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우하향이라던가 횡보라던가 코스닥이 여기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코스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좋은 얘기들 되게 많았고 좋은 뉴스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단순히 2차 전지의 산업 이슈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 어떻게 되지?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나? 코스닥이 지금 좀 조정 줄 자리 아닌가? 내가 지금 2차 전지를 사고 싶은데 이 구간에서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조만간 한번 조정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사지 말고 코스닥 조금 눌리면 그때 가서 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2차 전지도 진짜 제가 예전 이제 방송부터 여러분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코스닥 지수가 잘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그게 11월 조정 전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11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코스닥 쪽이 우상향 추세에 먼저 진입을 하고 코스닥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어줘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다. 지금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추세선 하단 라인을 60일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위로 봐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11월 달에 순간적으로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코스닥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너는 지금 이 아랫선과 윗선 사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도 자리라고 하면 지금 딱 찍진 못했어요. 자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죠? 올라가면 한 요 정도 더 가겠네요. 그 자리는 어디? 한 940포인트 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945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940포인트 정도.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 추세선 상단 찍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903포인트, 뭐 900포인트, 905포인트 요 정도까지 코스닥은 현 구간에서 한번 눌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구나. 올라가면은 위로 한 10포인트 올라갈 수 있겠는데 떨어지면은 한 30포인트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아까 제가 2차 전지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죠. 코스닥과 2차 전지의 흐름은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코스닥이 약세를 보인 건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약간 알테오젠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 특집을 할 건데 또 알테오젠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잘 가고 있음에도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힘을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진짜 이렇게 이 추세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쪼로록 내려가서 한 905포인트까지 추세선 하단을 디뎠어요. 여기까지는 단순 조정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2차 전지가 자기들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대신에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코스닥 지수가 900에서 905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오는데 2차 전지가 강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피바람이 불어야 돼요. 제약바이오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자금이 이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이 900에서 905포인트 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잘 간다. 너무 좋은데? 라고 해도 눌림을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2차 전지에 관심이 있고 2차 전지를 추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돈이 좀 있다. 저는 체스님 저는 현금이 좀 많아가지고 뭐 지금 추매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서 더 사도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사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고점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을 주기는 하지만 고점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 하단 부근인 905포인트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산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새롭게 고점을 갱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대신 밑에서 한번 더 산다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적어. 얼마 없는 현금인데 이거를 지금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내가 2차 전지를 사야 되나? 지금 2차 전지를 추가 매수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 구간보다는 905포인트나 910포인트 아래에서 2차 전지를 신규 진입이나 추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다. 이런 분들은 저 라인을 노리시는 거고 저 현금 있어요. 저 현금도 있고 아래에서 밀리면 더 사면 되잖아요. 까짓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2차 전지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 구간에서 제가 이게 추세선 하단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안 내려가고 이 상단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진짜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2차 전지는 들어가도 되지만 다만 현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아까 말한 추세선 하단까지 약 한 3% 정도 될 거거든요. 많이 빠지면 3, 4% 돼요. 그럼 코스닥이 3, 4% 빠지면 2차 전지 애들은 평균적으로 한 6에서 10% 정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2차 전지에 너무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산업의 성장성과 앞으로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샀다가 내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한 7, 8% 받다가 올 수도 있잖아.
물론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현금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은 머리에 좀 담아두면 좋은 게 한 900포인트에서 905포인트 정도까지 밀렸을 때 눈여겨봤던 2차 전지를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근데 2차 전지도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결국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은 꼭 그러니까 맘 같아서 나도 대장을 사고 싶어. 아, 저게 대장이겠지?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요거 고르면 저게 잘 가고 저거 고르면 요게 잘 가고 두 개 다 사면 둘 다 안 가고 막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너무 꼭 반드시 대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말한 그런 지수 포인트에서 2차 전지 섹터에 있고 좀 덩치 큰 종목이라고 한다면 뭔들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남겨드리겠지만 아까 말한 그럼의 산업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미 급등하는데 그럼 막 이것저것 뉴스를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와 뉴스가 너무 좋아. 막 앞으로 좋을 거래. 막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 홀리듯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닥 지수를 좀 추종하면서 움직이는 게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는 추세선 상단 부근이라 아까 코스피도 조금 눌릴 수 있다 그랬죠. FOMC 회의 이후로. FOMC 회의 이후로 코스닥 지수도 뭐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눌림을 한 차례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줬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2차 전지를 내가 신규 진입이라던가 추가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추세선 하단 부근인 한 905포인트나 910포인트 아래 이 부근을 기다렸다가 이 아래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고 근데 내가 현금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사서 밀리면 더 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충분히 갱신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를 맞추겠다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의지도 있는 만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천스닥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까지 시장 지수 올라갔을 때 2차 전지 버리고 올 가능성 적거든요. 근데 그럼 보통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서 코스닥 지수 올라갈 때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제약바이오도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 알테오젠이 약간 시장에 약간 제약바이오한테 좀 약간 똥을 뿌렸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약간 눈치 보기가 생겼거든요. 야, 근데 제약바이오 좀 무섭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랑 원래 2차 전지랑 핑퐁하면서 올라갔어야 될 코스닥 지수가 되려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집중돼서 2차 전지가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꽤나 높아졌기에 2차 전지의 매력은 지금도 높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저는 또 오늘 종목 상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흔히 아는 또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패밀리라고 하죠. 뭐 이제 뭐 리튬, 양극재 이런 거 어떤 산업의 이슈가 있는지 다 빼고 깔끔하게 차트적으로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의 종목들을 보면은 작년 10월 달 이후에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그 상승의 절반 정도를 조정을 주고 기술적 반등 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으면 2차 전지 뭐 별 볼 일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느낌의 우하향 추세였어요. 물론 이때 11월 초에 시장 밀리면서 갑자기 밀린 거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머티 볼게요.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만들던 놈이 우하향 추세의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죠? 얘는 우하향을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하향을 벗어나면 V자 반등이 나올지 그냥 바로 우상향으로 냅다 직행을 할지 아니면 중간에 박스권으로 횡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점을 새롭게 갱신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과거 우하향 추세선 상단 라인 이런 핵심 라인은 요 라인을 지켜주는 게 제일 좋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6만 1,000원, 6만 1,500원 요 정도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상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만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쉽게 정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에 6만 1,500원을 이탈했을 때는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건 V자 반등이었는데 V자 반등까지는 안 나오고 잠깐 이렇게 박스권 좀 만들 수도 있겠다. 여기 안에서 약간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코스닥 지수 조정 주고 반등 나올 때 그때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일단 자 61,500원 여기가 좀 핵심 지지 라인이에요. 61,500원 이탈 안 하면 뭐 전고점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목표가는 좀 뒷부분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61,500원을 이탈하면 1,500원 이탈 시엔 단기 박스권 그럴 때 박스권 하단은 한 57,500원 정도 57,5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하향 추세라고 한다면 제가 손절가를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하겠지만 지금 얘는 61,500원까지는 조정 주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으니 여기 근처 오면 여러분들은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 진입해도 되고요. 추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이 구간부터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61,500원 이탈했을 때는 57,5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에코프로머티 지금 주봉에서도 지금 여기 뚫으려고 하잖아.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에코프로머티가 63,500원 위로만 딱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진짜 9만 원도 못 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때 물렸던 악성 매물대가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7만 5천 원 정도부터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7만 5천 원 정도를 중기 목표가, 뭐 중단기 목표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것도 요 라인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진짜 고점에 물려 있어. 저 너무 고점에 물려 있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요런 포인트 있죠. 61,500원이나 57,500원 요 포인트에서 평단을 75,000원 아래로 낮춰놓고 보시면 되겠죠. 뭐 대신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이런 느낌으로 물려 계시거나 신규 진입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NF. LNF를 포스코 퓨처엠을 봐드릴까요? 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군들로 좀 봐주고 싶어서 자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우하향 추세 만들고 있다가 이 최근에 코스닥 지수 12월 초부터 코스닥 지수가 우상향 추세로 다시 재진입하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 그리다가 우하향 추세 벗어났죠. 자 그리고 지금 480선 딛고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박스권보다는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종목이고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라는 건 여기서 눌림을 줘서 480선까지는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 종목 과거에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시장 조정 나오면서 2차 전지 분위기 좋았던 게 깨졌거든요. 자 하지만 이번 주에도 지금 얘 보면은 이 121선 거의 얘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봉상 121선은 얘한테 생명선이었어요. 저는 121선은 절대 안 깨요. 걱정하지 마요 주주님들. 약간 이러면서 움직이다가 이 자리 깨지면서부터 나락행 열차를 탄 거거든요. 믿었던 121선한테 배신을 당했네. 자 이러면서 쭈루룩 밀렸다가 아래에서 정말 긴 시간 횡보를 하고 지금 그랬던 121선을 다시 탈환하고 안착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21만 5천 원 위에 주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만들어놨던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 꽤나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자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좀 중요해요. 금요일 종가가 한 21만 5천 원. 여기 21만 5천 원. 그리고 다음 주 뭐 화요일까지 이 정도 유지했다. 이 위다. 그러면 전고점 갱신 가능성 높고 그랬을 때 26만 원 정도. 2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지금 잡아드리는 목표가는 원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코스닥 지수에 맞춰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이런 좀 세세한 터치 같은 경우는 밑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방에서 제가 코멘트를 드릴 거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 밀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 2차 전지 수익 중인데 그럼 조금 팔아야겠다.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수랑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제가 좀 약간 크게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기 올 때까지 절대 안 팔아는 아니고 코스닥 지수 조정 줄 것 같을 땐 살짝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여기까지 사고 팔고를 반복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21만 5천 원 종가 유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보고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한 21만 5천 원 위로 있다라고 한다면 26만 원 정도까지는 사고 팔고 가능하니까 그 사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 SDI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들을 보면은 ESS에 좀 국한되어 있어요. 전기차에 수출한다더라. 뭐 ESS.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나중에 로봇이라든지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랑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슈가 돼야 되는 건 전고체다라는 거 정말 제가 진짜 질리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방 식구분들이나 방송에서 항상 말을 했던 게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CIS 이 네 가지, 이 전고체 네 가지 관련주들은 진짜 정말 입이 닳도록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 SDI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전 지금도 삼성 SDI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우하향 추세 지금 보시면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부터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의 대장격인 종목들로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차트 다 비슷하죠. 우하향 추세를 최근 들어서 다 벗어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만약에 우하향 추세를 못 벗어난 상태에서 그냥 요러고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우하향 추세 안쪽에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 우하향 추세를 벗어난 종목군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V자 반등이나 횡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요즘 2차 전지 핫하니까 너 떠드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난 일단 예전부터도 그렇게 말을 해왔었고 2차 전지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하향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삼성 SDI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 힘이 약한 것 같죠? 삼성 SDI는 주봉상 121선 이 자리가 지금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저항에 막혀서 지금 삼성 SDI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항 올라오기 전까지는 2차 전지 중에 누가 제일 잘 갔죠? 삼성 SDI가 제일 잘 갔어요. 근데 지금 삼성 SDI가 약세를 보이는 건 주봉 저항에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주봉 저항, 이 120일 저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려고 막 박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내다 던지고 있으니까 약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 SDI가 LG 엔솔이라던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모티에 에코프로 이런 애들보다 약한 거지. 만약에 삼성 SDI가 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7만 원 정도까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캡처해놔요. 목표가는 37만 원 정도, 36만 8천 원 정도. 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냅다 사는 것도 그리고 밀리면 더 산다? 이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주봉상 60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죠? 한 31만 한 5천 원 될 거예요. 이 31만 5천 원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유지했을 때 이때 삼성 SDI를 사는 게 가장 좀 빠르게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저항을 돌파하고 사는 거니까. 근데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켜봐야지 했는데 얘네들이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당신 살 수 있게 제가 기다려드렸어요 라고 안 하고 부합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사죠? 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 삼성 SDI는 그야말로 시장 지수랑 병행해야 돼요. 지금 사도 되고 자, 내일 대충 매수하고 빠지든 올라가든 내일 대충 매수하고 코스닥 900, 코스닥 885 이 포인트 있죠. 코스닥 900포인트 왔을 때, 코스닥 880포인트 왔을 때 이때 삼성 SDI를 더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오늘 정보 상담 또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저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 보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얘기하면서 STI 막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죠? 저 CIS 같은 경우가 전고체 쫄따구거든요. 근데 이거
얘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지금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얘 지금 CIS가 뭐예요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많은 상태에서 241선 맨날 맞고 밀리던 놈이 지금 추세 전환하고 있는 거라서 이 종목은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쉽게 갈 수 있고요. 여기 뚫었을 때 이렌텍 후성, 솔직히 이렌텍 후성 이것도 아무 방송에서 말 안 할 때 제가 저 이렇게 밑바닥에서 들고 왔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제2의 이렌텍, 제2의 후성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IS 같은 경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도 차트가 좋아서 일단 CIS 같은 경우는 뭐 한 8,500원 정도까지 무난할 것 같고요. 다만 약간 전고체에서 후발주자기 때문에 조금 바보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어요. 좀 박스권 범위를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밀린다? 그럼 7,100원? 7,100원까지 물려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아까 삼성 SDI랑 마찬가지로 제가 말한 그 코스닥 포인트 있죠. 900포인트, 885포인트. 거기서 한 번 더 산다 마인드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종목 상담해준다고 해놓고 정말 안타깝지만 근데 진짜 이거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2차전지 이거 말고도 막 첨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해주고 LNF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해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그럼 일단 내일 여기 밑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안에서 제가 2차전지 섹터들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하면 좋고 어느 구간에서는 아까 제가 말해준 건 좀 폭넓은 목표가잖아요. 이 폭넓은 목표가가 아니라 어느 시장지수 왔으니까 지금 2차전지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세요. 이런 좀 더 세세한 터치들을 하면 5% 수익 볼 거 사고팔고 반복되면 10%, 15%, 20%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세세하게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